학부모를 위한 친절한 초등생활 설명서 얘들아 학교 가자. 얘들아 학교 가자. 학부모를 위한 친절한 초등생활 가이드 얘들아 학교 가자. 오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19년째 초등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더 재밌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입니다. 초등교사 하유정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하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벌써 19년째 아이들과 초등학교에서 만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저희 딸이 올해 2학년인데 벌써 1학년 들어온 친구들을 보면서 엄마 아이들이 병아리 같아 너무 귀여워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 겉으로만 딱 봤을 때도 굉장히 작고 소중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학교라고 하는 교육 공간이 사실은 보육의 개념이 좀 강한 학년이 1학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보육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1학년 선생님들이시군요. 네, 어쩔 수가 없죠. 예, 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도 두 딸을 둔 엄마시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으로서 말고 학부모로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냈을 때를 기억하세요? 저희 아이가 그 2명이 있거든요. 지금 첫째는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둘째는 이제 5학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조금 까마득하긴 한데 사실 기억에는 없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는 두 아이 다 입학식에 못 갔습니다. 선생님이셔서. 네, 저도 아이들 학급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 네. 또 입학식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 보니까 실제 저희 아이들은 사진으로 네, 이렇게 입학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선생님들만 아시는 그런 고충이겠네요. 네. 예. 선생님으로서, 학부모로서 여튼 수년을 지내오셨는데 어떠세요? 어느 입장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부모가 되니까 아이를 자꾸 동일시 하더라고요, 저를. 네. 그러다 보면 감정적으로 좀 요동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또 사건을 바라볼 때 객관성을 좀 잃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제가 네. 들어보니까 참 위안이 되는 게 19년 차 선생님도 또 네. 저같이 2년 차 학부모들도 또 마찬가지로 1학년 요번에 신입생을 둔 그런 어머님들도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학교로 보냈을 때 학부모로서는 다 쉽지가 않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공통점일 것 같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유정 선생님과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학교와 소통이 필요할 땐 이렇게 하세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꼭지요. 초등학교 생활 궁금한 점 많으시죠? 유튜브 보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채택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 쓰러 갈까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물어보고, 그리고 내일 가져갈 준비물 먼저 챙겨놓자를 저희는 먼저 해요. 그래서 요즘은 휴대전화 알림이 어플로 안내사항이 오기도 하고 또 선생님께서 따로 챙겨주시는 알림장의 내용들이 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제가 보고 좀 이해가 안 갔을 때 이거 뭐 가져가야 돼 하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는 전혀 모른다는 얼굴로 어머, 네. 네.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는 눈빛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좀 난감하기도 해요. 이게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왔으면 학교에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선영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일단은 아이한테 좀 잔소리를 하죠. 너 선생님이 말씀할 때 뭐 했어? 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네, 그렇다고 해서 혹시 전화를 해본 적 있으세요? 학교에다 전화를 해보진 못했고 주변에 있는 같은 반 엄마들한테 이제 물어볼 때는 있었어요. 그렇죠. 네네. 보통 그렇게 아름아름 정보를 더 얻는 그런 경우도 좀 있긴 한데, 실제로 이 알림장을 딱 받았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잘은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아리송하다 했을 때 이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더 미궁 속으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사실 부모님이 선생님께 여쭤봐도는 상관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잘 야무지게 챙겨서 보낼 수도는 있을 것이고 또는 이해한 만큼 또 아이가 전달한 만큼 이렇게 챙겨서 보내주셔도 사실은 학교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좀 덜 챙겨가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뭐 사실 좀 부족하게 챙겨갔다 또는 아예 다른 게 챙겨갔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아이가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부모가 이 아이의 불편함을 싹 걷어주기 위해서 야무지게 챙겨줄 것이냐 또는 이런 돌발 상황 같은 불편함을 아이가 어떻게든 한번 헤쳐나가 보게 놔둘 것인가. 학교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거든요. 안전한 실패의 장소죠.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아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걸 하나 배웠네요. 본인이 좀 불편해 봐야 다음에는 한 번 실패해 봐야 그 다음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림장을 좀 써버릇하는 것은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 알림장을 쓰게 하는 것은 1학년 갓 입학했을 때는 아마 거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1학기 기간 동안은 한글을 굉장히 열심히 몰입해서 공부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뭐 억지로 쓰기 활동을 너무 많이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지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알림장 쓰기 활동은 2학기 또는 2학년 이렇게 학년이 조금 올라갈수록 하게 될 것인데 아이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 또 학교에서 또 전달할 부분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하고 또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에서 스스로 잘 챙기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사실 자율성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아이가 한 번 더 곱씹어서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때는 가정에서 좀 연계된 지도를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전송된 알림장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숙지를 이미 하셨어요. 뭐가 과제고 또 챙겨야 되는 준비물이 뭔지 이런 거는 이미 다 아실 텐데 그러면 야 준비물 이거고 야 과제가 이거니까 너 빨리 해야지 이거보다는 이미 아시고 계시니까 아이한테 뭐 혹시 챙길 거 없어? 숙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뭔가 마중물처럼 제안을 해주시면 아이가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도와만 주면 되는군요. 네. 그 네.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꼭 한번 시켜봐야 되겠네요. 볼게요. 학부모님들이 반대로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생각보다 선생님과 소통이 필요한 상황들이 좀 많을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우선 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3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는 문자를 보내는 것, 다른 하나는 뭐 전화 통화를 하는 것, 또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준은 내용입니다. 전달하고 싶은 내용. 네. 만약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상황들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출결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로도 충분히 전달 가능합니다. 네. 그죠? 선생님께 이러이러한 이유로 결석을 하게 됩니다. 뭐 선생님 오늘 화이팅 뭐 요 정도 하시면 되겠죠. 화이팅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그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선생님 답변을 요하는 것 또는 의논이 필요한 그런 것들은 문자로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전화나 또는 직접 가서 상담이 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선 사전에 먼저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의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용건으로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일련의 무슨 그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여러 번에 거쳐서 상담이 이루어질 것을 최대한 시간을 좀 단축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으로 전달되는 그런 알림 내용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지만 가정에서 학교로 전달해야 될 서류들도 가끔 가다 보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잘 챙겨야겠죠? 네. 최근에 그 입학을 딱 했더니 회신문 굉장히 많지 않던가요? 저는
2학년인데도 한 일주일 내내 답신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그죠. 네. 엄청 많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 시기가 가장 많아요. 그것 말고도 불특정한 시기에 부모님들이 잘 갖춰서 보내줘야 되는 서류들이 가끔 생겨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출결입니다. 아이가 무조건 결석을 하게 되었을 때는 관련된 서류가 무조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석계의 경우에는 반드시 챙겨 보내야 할 서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막 6년 다 개근하고 이런 게 굉장히 큰 자랑이고 했는데 요즘은 체험학습이라고 굉장히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또 서류를 내야 되죠. 그렇죠. 네. 갔다 와서만 내지 않아요. 가기 전에 꼭 가기 내야 전에도 됩니다. 내야 되나요? 네네. 아, 네. 아직 안 가봐서. 네. 신청을 해야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체험학습 전후로 네. 보고서를 써야 되는군요. 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네, 승낙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녀오신 뒤에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 신청서와 보고서를 둘 다 써야 하는데 보고서라고 하면은 아이와 엄마가 같이 쓰는 건가요? 이게 대부분의 학교는 아이가 스스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좀 잘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가 써야 한다면요? 네, 신청서랑 보고서를 받아보시면 은근 그 칸들이 부담스럽습니다. 빈 칸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간다 하시면 몇 가지 일정이 있겠죠. 그런 일정을 그냥 나열하시면 됩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볼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시면 되고 보고서를 쓸 때 아이가 써야 하니까. 네, 아이가 써야 하니까 괜히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은근히 엄마 숙제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행을 너무 재미있게 다녀왔는데 막상 갔다 와서 야, 너 학교에 이거 보고서 제출해야 돼. 지금 써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애는 안 그래도 피곤한데 이거 뭐 써야 돼. 엄마 기억 하나도 안 나.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가져가세요. 보고서를. 어디예요? 여행지에. 아, 여행지예요? 네. 오. 가져가서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기처럼 오늘 뭐 찍었던 사진, 뭐 간단한 그림, 또 뭐 관람 티켓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도 붙이고 애들 아직 쓰기가 서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한 문장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하는 형식으로 그날 그 여행을 마무리하는 일기처럼 쓰게 되면 얼마나 간편하겠어요. 네. 네. 단순히 체험학습 보고서뿐만 아니라 아이와 또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추억의 기록이 되겠네요. 네, 꼭 그렇죠.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꼬꼬들 추입니다. 2024년 올해 새롭게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입학하는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과 좋은 추억들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초등학교 때 기억이 새록새록하고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지네요. 꼬꼬들 입학을 정말 축하해요. 얘들아, 학교 가자.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7년생 닭띠 꼬꼬 어린이들을 둔 초보 학부모들을 위한 시간 친절한 초등생활 설명서 얘들아 학교 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와 선생님 관계 못지않게 학부모와 선생님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셋이 함께 가는 2인 삼각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네, 사실 우리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하면 가정도 중요하지만 또 학교라는 환경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겪는 그런 경험이 일치해야 이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또 학부모님 사이에서 긍정적인 소통은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다음 주가 바로 그 소통의 시간입니다. 학부모 상담 상담이군요. 시간. 네. 이게 한 학기에 한 번씩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선생님은 굉장히 젊은 여선생님이셔서 상담 시간이 저는 선생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즐거웠거든요. 네. 근데 끝나고 나서 좀 후회했어요. 아, 이런 거 더 여쭤볼 걸.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 걸 좀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상담을 갈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런 것들 고민이 돼요. 그 상담 시간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한 20분?
네, 30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짧죠. 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학습적인 면은 아직 다 모르실 수도 있고 첫 학기에 우리 아이가 뭐 교우 관계가 어떤지 규칙은 잘 지키는 것 같은지 그런 걸 여쭤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실 이제 1학기 상담이다 보니까 1학기 상담 때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께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시는 게 더 좋고요. 우리 아이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제 평소에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뭐 이런 것들, 또 부모로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주시는 게 1학기 상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또 솔직하게 내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께 다 얘기를 한다는 게 학부모로서는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아이의 이 약한 부분을 선생님이 도와주실지 아니면 조금 혹시라도 좀 부족하게 보시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담임교사로서 아이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이것보다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분명히 아이를 키우면서 좀 힘들고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교집합되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찾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정에서는 이렇게 지도하시고 또 학교에서는 이렇게 지도를 해서 우리 같이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보자. 이렇게 대화가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아이의 부족한 점을 함께 좀 채워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동반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2인 3각 파트너로서 생각을 하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요 상담 기간 동안에 좀 시간이 안 되는 분들 있어요. 또 요즘은 이제 일하시는 어머님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시간 조정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도 있을까요? 상담 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정해진 그 기간에 너무 그 얽매이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단 담임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 외의 시간을 같이 의논을 해보시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중요한 건 선생님께서 불편하지 않게 그래도 내 아이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건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선생님 얼마든지 열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아닌 시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네. 네. 질문은 크게 3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공부랑 관련된 학습면, 2번째는 우리 아이 생활 습관면, 3번째는 우리 아이 교우 관계면. 이 3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년, 1학년 연년생을 키우고 있어요. 작년에 큰아이가 하는 말이 애들이 나만 빼고 놀아.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안 도와주셨어. 발표할 때 내가 제일 먼저 손들었는데 선생님은 맨날 다른 친구만 시켜줘. 나는 안 봐주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선생님인데 하고 아이를 다독였는데 아이는 많이 속상해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전화로 여쭤본다는 게 대화가 잘 안 풀렸어요. 그 일 때문에 그런지 학교에 전화해서 뭘 문의하거나 건의할 일이 생기면 조금씩 망설여지는 것 같은데 올해 그래서 둘째가 1학년에 들어가는데 또 큰아이랑 비슷한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해서 문의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요거는 저학년의 경우에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거 없이 좀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상담 고민 많지 않을까요?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아이가 또 엄마한테 어려움을 토로했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누구야? 안 되죠? 네, 찾아보실 건가요?
네, 사실 확인을 하셔야죠. 네. 이 정보를 전달받은 그 채널 하나가 우리 아이밖에 없잖아요. 이랬을 때는 그 상황을 쭉 함께 하셨던 담임 선생님께 꼭 여쭤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 부모님 계속 마음 불편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상도 되시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터놓고 선생님께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하시면 생각보다 오해가 좀 다반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학부모들이 선생님이나 학교에 의견을 구할 때, 전하고자 할 때 요거 하나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가끔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이가.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도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 싶어서 선생님께 전화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통화를 하시다 보면 우리 아이가 이런 일 때문에 속상했어요. 이렇게 전달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가 속상했구나. 그러면 이 아이랑 뭔가 오해가 있었는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마음도 풀어주고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학부모님께서 아이가 너무 이 일로 속상해서 선생님 저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어떡해요, 우리 아이 책임지세요.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렇게 네. 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감정의 대상자가 아이도 있고 또 학부모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아이의 감정만 충분히 전달을 해주셔도 그렇군요. 선생님은 모든 의사 전달은 다 받으신 거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2인 삼각 달리기가 아니라 이제 부모까지 또 업고 가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네요.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 보셨을 텐데 이런 경우 참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배우려고요. 네, 저도 배우는 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네. 그런 부모님들을 제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관이 굉장히 확고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주관 있고 굉장히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아이의 작은 신호를 잘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면 그 아이를 정말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선생님과 유기적인 그런 소통도 자주 하셔야 되고요.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선생님과 잘 소통하려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명한 학부모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 하유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